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8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사나 그런 거는 좀 의미가 없고요. 이제 우선 객관적인 시황, 코스피 차트를 보시고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제 앞으로를 좀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일봉이에요. 이제 코스피죠. 코스피 일봉인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고점을 계속 못 뚫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물론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올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하락 추세에 다시 들어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갈 확률이 좀 많다. 여기서 조금 낮다면 뭐 옆으로 조금 밀면서 여기를 이렇게 빼죽하지가 않고 계속 이렇게 둥글게 만들면서 이렇게 빠질 수는 있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고점 징후는 나온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지수는 별로 안 좋겠죠. 뭐 올랐다 뺐다 하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흐를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일봉을 보고 한번 주봉도 보시고 월봉을 보시면 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주봉을 또 보시면 주봉 역시도 이제 음봉으로 감싸기 시작했죠. 여기서 이제 긴 이런 하락 추세에서 이제 여기서 뭐 더 이상 여기까지는 이제 치고 못 올리고 음봉으로 이제 5일선을 찍으러 갈 거죠. 찍으러 갑니다. 그래서 뭐 찍은 다음에 주봉상에는 약간의 희망은 좀 있어요. 이 5일선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주봉상에는 약간의 그래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빠지면 한 이 정도 빠진 다음에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월봉을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되실 텐데, 근데 이제 월봉은 사실 차트가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월봉을 보셨을 때는 이 21선을 맞고선 딱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관건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치고 올린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하듯이 저도 이게 뭐 여기까지 한 20월선까지 상승을 해준다. 20월선까지. 그럼 굉장히 좋은 캐죠. 20월선까지 상승을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이제 포지션이 나오는데 과연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죠. 그렇다고 또 희망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이 기울기가 너무 가파라져서 한번 이렇게 옆으로 밀면서 이렇게 반등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랠리가 나온다면 이제 여기까지도 한번 갔다가 찍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해요. 어쨌든 저도.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상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 자꾸 0.25%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물론 이제 그 대출자들을 위해서 0.25%를 하려는 얘기도 계속 나오지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정말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면 지금 1%지만 지금 환율도 지금 다시 좀씩 반등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환율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계획대로 좀 힘들더라도 0.5%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금리 차를 그래도 연말이 돼도 한 1% 내외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국은행에서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0.25% 하면 환율부터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환율 차트 한번 보실까요? 환율 차트를 보시면 환율이 여기서 횡보하다가 많이 떨어졌죠. 그랬다가 좀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반등을 하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0.25%나 그런 시그널을 준다면 다시 또 고개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구간에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더 유지를 시키려면 한 0.5% 정도를 인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0. 지금 이제 금리가 좀 낮아졌다고 해서 환율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0.25% 했다가는 이거 반등 슈팅 나올 수도 있어요. 위에 밑에서. 그게 지금 여기서 흉고르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봐도 대충 이게 빠질 차트는 아직 아니거든요. 이제 다시 살짝 고개 들었다가 또 내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계속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저는 사실은 환율을 생각한다면 0.75%도 우리나라가 힘들더라도 해서 미국을 좀 많이 따라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거를 정말 금리 인상을 좀밖에 안 한다면
12월에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12월 13일인가요? 예, 그 금리 인상하면 미국이. 그래서 이 당국자들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환율이 그래도 안정돼 있어서 주가가 빠지긴 빠지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죠. 한번 주식들을 좀 보면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림당 주식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트를 한번 보죠. 네, 예림당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세력주죠. 이렇게 빠진 다음에 횡보를 좀 길게 했네요. 거의 2달은 안 되고 한 달 반 정도 횡보를 하다가 요런 시그널이 하나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빠졌어요. 그래서 뭐 전형적인 뭐 이런 주식이 다시 뭐 치고 올라가려면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에 이런 반등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들죠. 그러니까 주식이 좀 긴 N자형 파동처럼 뭔가 이런 식의 파동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서 계속 밀리죠. 계속 밀려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런 주식들이 꽤 있는데 오늘 이런 주식들은 얘기를 안 할게요. 어쨌든 예림당은 뭐 시세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급등을 했어요. 뭔가 이슈가 있겠죠. 예, 많이 하락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락하다 횡보하다가 이제 오늘 급등 거래량도 괜찮죠. 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들이 이렇게 지금 뭐 역배열 상태에서 바닥에서 한 번씩 재료에 의해서 급등을 하는 거죠. 그죠? 월봉도 한번 볼까요? 월봉도 한번 보면, 그렇죠. 월봉으로 봤을 때 뭐 기미도 없네요. 거의 뭐 이렇게 급락 수준으로 이렇게 빠졌다가, 그죠? 네, 그랬다가 이제 살짝 들은 거죠, 살짝. 네, 만약에 반등을 더 한다면 요거까지 아직 조금 남긴 남았죠. 한 요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뭐 제수점은 요것도 뚫었다가 빠질 수도 있죠. 그럼 더 가겠죠. 예림당, 예, 오늘 급등했습니다. 예림당이었습니다. 네, A스토리 우리나라 K 컨텐츠 이제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인데 오늘도 반등 줬다 좀 빠졌어요. 근데 역시 우영우 관련 그런 수익이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급등했다가 이거 요 이제 요 장기 이평선을 때려 맞고 다시 횡보하다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보시면은 제가 얘기했던 약간 긴 N자형 이렇게 변형된 N자형 모양으로 가지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기서 눌림목도 한번 나와줬고 차라리 이런 A 스토리가 이제 이걸 한번 다시 지워보시면 이 전고점 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은 한번 또 고개를 살짝 숙이겠죠. 갔다가 그랬다가 이렇게 다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한번 쌓아 올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요. 차라리 이런 주식들이 어쨌든 여기를 뚫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눌림목이나 이런 거 줄 때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A스토리 같은 주식들이 계속 시세를 줄 수 있겠죠. 올릴 만한 주식도 없고 또 이런 컨텐츠 회사들이 조금씩 요즘에 시세가 들어옵니다. 예, A스토리였습니다. A스토리. 네, 보로노이가 상당히 질주를 했죠. 그래도 계속 올렸죠. 예, 보로노이. 역시 보르노 역시도 장기 이평선 위에 다 올려놨죠. 긴 하락 후에 횡보하면서 이렇게 아루지면서 결국 여기까지 올렸죠. 예, 괜찮습니다. 장기 이평선, 120일선까지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식은 또 주봉을 보면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죠? 긴 하락 끝에서 신규 주식인데 하락 끝에 여기까지 이번 달은 한 여기까지는 최소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다음 주에 좀 이렇게 눌림목 줬다가 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항들을 이제 천천히 뚫면서 나가겠다 이런 거죠. 이런 저항들을 그래서 계속 다지면서 갈 거예요. 다지면서 주식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지면서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보로노이 계속 추천 중이에요. 계속 여기서부터 추천했어요. 요거 때부터 추천했죠. 주봉상.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 하셔야 돼요. 보로노이. 보로노이는 지금 그리고 계속 뭐지? 기술 이전 얘기가 계속 나오죠. 예, 기술 이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시총이 커질 수도 있어요. 보로노이가 기술 이전을 뭐 5개인가 6개를 한다는 얘기가 있죠. 5건 여기. 탄탄한 후보물질 발굴 역량과 5건의 기술 수출 노하우를 토대로 복수의 파이프라인의 국내의 파트너와 기술 이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한 3조 정도가 된대요. 이게 다 합치면. 그래서 뭐 자체적인 플랫폼, 여기 또 실험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기반으로 비교적 효과적이고 빠른 신학물질을 찾는 데 특화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3상까지 가지도 않고 1상이나 뭐 이렇게 된다. 기술 이전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보시면 뭐 비숍 세포 폐암 1상밖에 안 되는데 나스닥이 이제 기술 이전 미국에 그죠? 폐암 갑상선 수질선암 전임상인데 HK 이노엔의 기술 이전됐죠. 또 자가 면역 질환, 퇴행성 질환 이런 것도 이제 기술 이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방암, 기타 고용암도 미국의 또 기술 이전, 그죠? 그리고 이제 자가 면역, 유방암, 세포 폐암, 폐동맥 고혈압은 기술 이전 지금 추진 중인 게 4개예요, 4개. 아, 이거 되게 파이프라인이 좋죠. 그래서 보로노이를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수상하다고. 그렇죠? 보로노이, 이거 괜찮죠. 근데 이제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올려놨으니까. 근데 어쩌면 이 시세를 그냥 몰고 갈 수도 있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를 제가 지속적으로 장기 주식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여기서도 사신 분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로노이, 괜찮습니다. 이거 별표 2개예요, 2개. 이거 계속 가져가야 돼, 이런 주식. 이런 주식은 조금 길게 숍을 봐야 돼요. 최소한 몇 개월? 3개월에서 5개월까지. 5개월. 길게 보면 한 5개월, 지금 현 상태에서 한 5개월 정도는 봐야지만 시세가 제대로 나올 거예요. 5개월 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로도이 같은데 묻어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이제 눌림목이 조금 나올 수도 있죠. 눌림목 뭐 요런 데까지 아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일선 찍거나 이럴 때 보로노이 괜찮습니다. 계속 이렇게 조정 주면서 살살 올리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울기가 봉 길이를 보십시오. 기울기가 아직까지는 완만하죠. 그죠? 완만하죠. 그 다음에 이제 봉 길이들이 이렇게 길게 하나씩 나왔지만 거진 단봉들이죠. 그러니까 시세를 줄수록 봉 길이가 막 길어진다고. 그렇죠? 기울기도 지금 계속 꺾여요. 계속 이렇게 각도가 있다는 거죠. 보로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 나중에 좀 잘 돼서 후원 좀 해주십시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요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요때. 그죠? 제가 이때부터 얘기했어요. 이때부터. 횡보할 때부터. 좀 사십시오. 이런 거. 보로노이였습니다. 자, 클리노믹스 한번 보죠. 클리노믹스도 급등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빼다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횡보하다가 급등을 했죠. 이게 저점을 잡고 있죠. 이랬을 경우 이제 지금 보시면 대충 요 21선까지는 이제 열어놔야 돼요.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21선까지는 이렇게 찍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A 스토리처럼 요즘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더라고. A 스토리 같이 가요. 그래서 이 구간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르는 구간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차 상승 후에. 1차 상승 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눌림목이 잘 들어가는데, 눌림목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한 이쯤에 나오겠다 생각을 하면 들어가면 또 눌리고 여기까지 가요. 거의 뭐, 4주 정도는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4주에서 5주까지도. 한 달 정도도 흐를 수 있다. 클리노믹스도 이제 눌림목에서 매수해야 되는데, 조금 거의 한 2주는 더 있어야 돼. 이런 거 2주는 더 있어야지 눌림목이 나와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클리노믹스도 잘 보십시오. 네, KH 바텍도 한번 보죠. 오늘 좀 상승했다가 또 빠졌죠. 신지 관련 주식인데, 이런 주식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막고서 60일선은 못 뚫고 있죠.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런 식으로 또 흐르다가 또 이렇게 한번 뚫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21선과 만나는 지점까지는 적어도 횡보할 확률이 높다. 요즘에 그렇죠. 지수가 빠지니까 재료가 안 나오면 계속 이렇게 흘러요. 그게 특징입니다. 아주 지저분하죠. 그래서 그럴 때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KH 바텍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죠. 삼성전자가 그래도 오늘도 상승을 했죠. 도지 나왔네. 삼성전자 도지가 나왔어요. 좋은 방향성을 알리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하락에서 이제 상승 구간을 가다가 약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하는데 만약에 좀 지수가 안 좋다면 여기까지 열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6만 원을 다시 깼다가 올렸다 막 이럴 수 있겠습니다. 6만 원이 깨질 수도 있겠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한번 주봉을 보시면, 그렇죠. 사실은 다음 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5일선 찍고 이렇게 6만 7천 원까지 가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털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요번 상승은 거의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6만 7천 원을 찍는 게 아마 끝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는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MLCC인가 뭐 그 반도체의 쌀이라는 그거를 많이 만드는 회사죠.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고 있죠. 삼성전기 역시도 삼성 그 전자 비슷하게 이 매물대를 우선 뚫고 올라와서 여기서 뭐 우선 이제 조정을 잘 줬네요. 이런 조정들이 좋은 양호한 조정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상승을 해서 이제 지금 뭔가 조정 구간에 좀 접어들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선은 이제 강한 뭔가 슈팅들이 안 나오면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장기 이평선들 있죠. 이게 밑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대가리를 꽂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돌리려면 이런 데서 이제 대량 거래를 수반한 이런 급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추세 전환이 완전히 되는 거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도 한번 맞아보죠. 삼성전기 주봉 보시면 그렇죠. 이 긴 하락 끝에 이제 요만큼 이제 횡보한 다음에 반등을 주고 있죠. 반등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주봉상 보면은 이렇게 한 15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어요. 15만 원까지. 15만 원 정도에서 좀 매도를 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5만 원 정도를 그 위로 뚫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이번에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이런 하락 구간에서 만약 이런 추세를 돌린다면 이렇게 찍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야죠.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제 이런 과정 뭔가 완충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이런 긴 하락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센지는 뭐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추세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는 적어도 한 두 달은 더 지켜봐야 돼요. 삼성전기였습니다. 네, 신한지주 한번 이제 금융업 쪽인데 한번 신한지주 오랜만에 보자. 그래도 금융회사들은 계속 좋네요. 이렇게 뭐 큰 상승은 없지만 어차피 이 뭐야 큰 그 뭔가 이 구간들에서는 이제 상승을 계속 하긴 했습니다. 일정 밴더에서 논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일정 밴더에 갇혀서 계속 가죠. 지금 하단이기 때문에 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다만 이제 부실 채권이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아마 내년 봄 되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런 회사들이 좀 급상승을 못 하는 거죠. 이자만 생각한다면 많이 상승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뭔가 있냐면 기업들이나 이제 개인들의 부실 채권에 대한 이 부실화가 과연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뭐 이렇게 잘 가던 주식이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해서 여기서 지금 횡보하면서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죠. 어차피 또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수렴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횡보하면서 여기서 방향성을 좀 모색할 것 같습니다. 위로 아래로 두던 신한주주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뭐랄까 지수가 빠져도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죠. 그 대신 크게 오를 일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변동성의 끝에는 한번 뭐 이렇게 한번 슈팅 나올 수도 있죠. 만약에 좋다면. 흐를 수도 있지만 슈팅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신한지주였습니다. 네, 말이 많은 한국전력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국전력 부실이 많죠. 아무래도 전력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하락하다 이제 바닥 다지고 좀 이제 반등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면 뭐 이런 구간까지 뭐 한번 찍을 수는 있겠죠. 거의 뭐 끝이 왔다라는 느낌은 좀 드네요. 한번 주봉을 보면서 또 추세를 좀 볼까요? 주봉을 봤을 때도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밴더를 여기 굉장히 매물대가 강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를 하향했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여기 걸렸네요. 딱 60, 100, 20주선에 걸렸죠. 20주선에 걸렸는데
예, 힘이 좀 없어요. 힘이 없어. 사실은. 예. 막 여기를 이렇게 걸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뚫고 간다? 아, 이거는 조금, 원래 사실은 이제 이게 힘이 좋다면은 이렇게 해서 한 여기까지 가주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여기 찍고 이렇게 빠질 수는 있는데, 예, 그런 모양이 나오면 좋겠죠. 예, 그럼 좀 상승 여력이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더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상승 여력이 여기서. 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내재적인 가치도 봐야 되고 그런데 하여튼 뭐 좀 한국전력은 그렇게 차트상으로는 좀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주봉을 봐도 좀 힘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한국전력이었습니다. 네, 아센디오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그래도 1,000원을 깨졌다가 또 1,000원을 복귀를 했습니다. 아센디오가 얘도 드라마 제작사인데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래도 꾸준히 바닥을 다지고 요번에 또 급등을 했다가 요거 정확하게 요 장기 이평선 맞고 떨어졌죠. 그래서 추세가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컨텐츠 업체적으로 좀 돈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주식을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긴 하락 후에 여기서 한번 더 눌렸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뭔가 좋은 재료가 있다면 최소한 여기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나올 만한 재료가 이런 회사들은 뭐 그런 게 많잖아요. 옛날에도 바이오 회사나 뭐 좀 회사 좀 자기네 업종하고 다른 걸 인수하면서 특히 바이오를 인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을 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이런 구간을 한번 가기 위해서는 뭔가 한번 해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해먹을 수 있는 주식이다. 해먹을 수 있는 주식이다. 주봉상 이러면 월봉도 뭐 이렇게 많이 빠졌겠죠. 네. 그래서 끼가 있다. 아센디오는 한번 해먹을 수는 있다. 한 2,000원까지 한번 해먹을 수는 있어요. 네, 아센디오였습니다. 네, 삼정 펄프 한번 보죠. 아, 거래량이 이게 뭐, 이게 정말 실화예요. 네, 6,546주밖에 안 됐네요. 야, 거래량이 죽입니다. 아, 오늘 거래량이 없는 주식인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그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이게 긴 하락 후에, 긴 하락 후에 이제 조금씩 반등은 주네요. 누군가 살살 매수를 하나 봅니다. 아, 근데 원체 그 거래량이 없어서 좀 그렇네요. 야, 이런 주식도 있어요, 요즘에. 그렇죠? 네. 좀 애매합니다. 예. 강한 내용이 없다면 이제 오늘 요번 주에 이제 이걸 찍으면서 1차 상승은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긴 하락 후에 이제 이렇게 반등하고 빠졌다가 또 가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수렴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수렴. 그래서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으려면 좀 거래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 이거 조막선이 완전히 보면 이때도 윗꼬리를 엄청 달죠. 이렇게 그죠? 주봉상. 그냥 주봉상 계속 해먹고 또 해먹고 또 해먹고 그러네요. 여기도 그렇고 와 진짜 이런 주식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네요. 예. 좀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서 뭐 좀 회사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에, 뭐야 주식을 좀 쪼개던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삼정팔부였습니다. 네, 스맥이 예, 생각보다 예, 저번에 급등을 못했는데요. 이제 스맥이 차트는 그래도 계속 만들어 가요. 차트를 이렇게 하락시킨 다음에 횡보하면서 아루지면서 옆으로 밀죠. 옆으로 민다는 거는 뭐 이렇게도 한번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스맥도 차트를 한번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뭐 많이 안 바라고 뭐 한 요 정도, 요 정도. 요거 한번 위로 뚫었다 빠질 수 있죠. 스맥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끼가 있죠. 이런 끼. 이렇게 한번 찍을 수 있는 끼. 예, 그렇습니다. 스맥 같은 거 괜찮네요. 한 삼각형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멋진 차트는 아닌데. 그래도 괜찮아요. 누군가 한번 쏠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스맥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나기술 한번 보죠. 이게 또 우량주인데, 하나기술도, 역시 하나기술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이게 슈팅이 나왔다가 이제 계속 수렴 과정을 겪네요. 수렴. 길게 흐르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있네요. 길게 흐르면서 수렴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런 수렴 과정이 끝나서 여기를 올려놔야 돼요. 여기 장기 이평선에.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추세가 다시 만들어져서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랬을 땐 또 이런 최고점을 또 뚫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 기술은 조금 애매합니다. 아직까지 누가 뭐 잡아주고 이런 건 없네요. 근데 좀 이따가 좀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라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하나 기술. 뭐 주봉도 보시면 좀 차트가 많이 흘렀겠는데요. 아, 그렇죠. 주봉을 보면은 정확히 이제 수렴하면서 흐르고 있죠. 그죠? 한 번 더 다음 주 정도에 방향성이 상방향으로 하나 나와주면 모양새가 나쁘진 않죠. 이렇게 상방향으로 조그맣게라도 나와주면 그러면 또 뭐 이런 큰 시세가 그 다음 주에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 기술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이것도 세모예요. 세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수렴이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 예, 어쨌든 하나 기술도 그 많은 그러한 계약을 벌써 몇 년치를 이렇게 쌓아두고 있죠. 예. 다만 이제 그 지금 몇 개 그 이런 반도체 장비 회사나 이런 데 중에서 수출 기업 중에 그 달러에다가 파생을 걸어서 1200원대 이렇게 걸어놨다가 그 달러가 1400원 올라가면서 한 막 600억도 손해본 회사도 있고 그렇죠. 그런 파생, 그러니까 자신들 유보금 갖고 자꾸 파생을 걸어갖고 손실만 안 보면 돼요. 그런 회사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예, 하나 기술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파생으로 손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 원 해지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주는 건데 환율이 급변하면 딸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겠죠. 예, 됐습니다. 하나 기술이었습니다. 네, 이루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루다 한번 보면서 이루다도 똑같죠. 많이 빠지지도 않고 회사가 그렇게 뭐 나쁜 회사는 아니니까 실적이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하락했다가 이렇게 아로지면서 계속 여기를 못 뚫고 있죠. 근데 이 회사도 역시 여기를 뚫어야 돼요. 뚫은 다음에 뭔가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 뭔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렇게 나쁘진 않죠. 이런 구간을 가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수 따라서 가기에는 이제 힘든 상황이고 자체적인 실적이나 뭔가 그런 가치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좀 잘하면 이렇게 만약에 시황 따라서 간다면 이렇게 흘러.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이런 저점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구간에 있는 주식이 또 이루다입니다. 또 이런 주식들이 지금 다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기로에. 예, 이루다 한번 봤습니다. 네, 서암기계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상승을 했죠. 네,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좋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계속 쌓아 올리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각도를 조금 이제 세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각도를 한번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각도를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요 윗꼬리 부분, 요 부분을 다음 주에 또 한번 채워서 이렇게 가겠죠. 예, 그러면서 각도를 뭐 한 이렇게 꺾어준다면 정말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다음 주에 좀 발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발산. 그래서 서암기계공업은 그나마 좀 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서 별표를 할게요. 차트를 잘 정교하게 누가 이렇게 쌓아 올렸죠. 그죠? 잘 쌓아 올렸어요. 이제 슈팅만 남았어요, 슈팅. 서암기계공업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아 데이터 한번 보죠. 모아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아 데이터도 비슷하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쌓아 올렸죠. 그죠? 이런 주식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쌓아 올렸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오일선이 좀 들따랐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밀 수는 있겠죠. 밀다가 정말 이제 이런 슈팅들이 좀 나와준다면 이제 발산하면서 끝내는 거죠. 모아 데이터는 이제 별표를 해드릴게요. 별표. 이거 괜찮네요. 물론 이제 월요일은 빠지겠죠. 월요일은 좀 이 오일선과 이격 때문에 여기 오일선이 있기 때문에 좀 빠지겠죠. 좀 흐르다가 다시 갈 수 있겠습니다. 예, 모아 데이터, 모아 데이터도 오일선과 만날 때 이럴 때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모아 데이터 괜찮습니다. 네, 이렌텍 한번 보죠. 이렌텍. 이렌텍도 누군가가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작업을 들여서 뺐다가 이렇게 살짝 아루지고 있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계속 단봉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이렇게 그냥 한번 쭉 갔다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루지면서 살짝 올릴 수도 있는데
예, 차트가 지금 요런 게 하나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한번 이렌텍도 한번 요런 거 하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예, 횡보를 아주 멋지게 누가 시켰죠. 이렌텍, 예, 괜찮습니다.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지만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예, 이렌텍이었습니다. 네, 신데카바이오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 T세포 치료제 개발사가 줄 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하면 좀 월요일부터 많이 갈 수 있겠죠. 예, T세포 치료제 개발사가 줄 선다. 신데카바이오 항원 발굴 만렙 A랩이 상용화 본궤도. 그래서 뭐 신생 항원 예측 플랫폼 네오 ARS 본격 상용화, 항원과 MHC 결합 넘어 T세포 반응까지 예측, 변이 펩타이드 염기서열 분석 기대해 종전 대비 우위, 빅데이터 분석으로 동종 치료제 및 기성 항암 백신 개발.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뭐 내용은 그렇죠. 쭉 보면 뭐 이런 거 정확히 알면 더 좋은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 3차원 단백질 구조 기반 면역성 예측을 통한 신생 항원 발굴이라고 합니다. 이 T세포가 좀 중요한가 봐요. T세포에 따라서 뭐 이런 뭐 T세포 수용제, 신생 병원 또는 MHC 디스리아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뭐 개발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주로 내용이 나와 있죠. 신데카바이오 혁신적인 인공지능 신생 항원 예측 플랫폼으로 실적 퀀텀 점프를 노린다. 그래서 T세포 갑자기 T세포가 또 확 들어오네요.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또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면 조금 의심스럽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충 보시면 뭐 일봉상 이렇게 빼서 횡보하다가 이제 오늘 조금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어, 좀 주봉까지 보죠. 예, 많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예, 그렇죠. 주봉을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빠지긴 했네요. 여기서 계속 빠지다가 횡보 좀 하다가 요거 때 맞고 떨어졌죠. 다음 주에는 뭐 여기 보이는 요 선까지 또 도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제일 좋은 모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주봉상 이렇게 뺐다 올렸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기사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사 보면서 이제 계속 더하고 빼고 하면서 뭔가 이런 추세는 계속 이렇게 갈 텐데 더하고 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올리고 하루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신데카 바이오 뭐 조금 이제 아까 그 버러노이드처럼 이런 뭔가 좀 획기적이면서 뭔가 새로운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주가가 사실은 이제 바이오는 오르는 거죠. 예. 신데카 바이오, 이것도 괜찮은 그 기사도 나오고 또 회사에서 하는 그런 게 괜찮나 봅니다. 시총도 뭐 그렇게 뭐 많은 부담되는 시총도 아니죠. 예. 신데카 바이오도 한번 자세히 보죠. 예. 신데카 바이오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에이스토리니 보로노이니 이런 주식들은 계속 꾸준히 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서암기계공업, 모아데이터, 뭐 이렌텍 같은 경우는 또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바닥에서 그런 위치고 또 신데카바이오 마지막에 한 신데카바이오도 T세포에 관심이 모이면서 앞으로 수익 창출이 되니까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사실은 보로노이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으며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회사죠. 그 시총도 지금 3천억대가 넘죠. 거의 4천억대를 가려고 하는데, 예, 그게 말해주는 거죠, 시총이. 예, 그래서 보로노이를 그런 거를 봐도 되고, 신데카바이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총도 작고. 이렇게 이제 바이오 쪽 말고는 특별히 뭔가 이렇게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매출을 올릴 만한 그런 회사들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도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제가 노리는 종목들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또 다음 주엔 또 다시 그 종목들이 올라오면 다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되세요.